세 남자의 실전 트레이딩 전략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최수창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뉴욕 증시는 지표 호조, 큐브로스 우려 완화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사상 최고치 랠리를 펼쳤는데요. 우리 시장 오늘 반등에 나설 수 있을지를 보겠습니다. 자, 세 남자의 오늘장 체크 포인트 화면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승훈 전문가 21선 지지와 후속 매수세 확인. 박지웅 전문가 코스피 5일선 안착, 코스닥 555포인트 돌파 시 추가 상승. 최수창 전문가 펀더멘탈과 경기 부양의 베팅, 이렇게 세 가지 체크 포인트가 제시가 됐습니다. 자, 두 전문가는 기술적인 부분에서 이 전반적인 체크 포인트를 제시를 하고 있고요. 최수창 전문가님은 포괄적으로 좀 보시네요. 펀더멘탈과 경기 부양의 베팅이라는 그 주제를 얹어주셨는데요.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죠.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의 투자자분들이 기술적인 어떤 차트의 모습을 보면 계속 수렴 중이거든요. 사실상 세기 형태고 큰 장기적인 추세를 보면은 삼각 수렴 중인데 이 수렴 과정에서의 기술적인 어떤 포인트의 위치를 찾아내기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동시에 수급적으로 뱅가드 물량이 매도 물량도 있고 최근에 또 외국인들의 선물이 오락가락식으로 크게 미결제가 증가하지 않으면서의 매도세와 또 매수세가 등락하고 있고 또 2000포인트만 가면 개인 투자자들의 펀드 환매 물량이 나오면서 기관 중에서도 유독 투신권에서의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응이 어렵겠습니다만 오히려 지금 시장을 보면 전 세계 글로벌 경제 지표는 호조세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개선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개인 소비 부분도 긍정적으로 나왔었고요. 소득도 마찬가지고. 디커플링이 크게 우리나라만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심리적인 위축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믿고 투자할 것은 결국 펀더멘탈을 좀 보셔야 된다는 거죠. 동시에 우리나라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그 증시가 하락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왔던 방송에서도 많이 나왔던 게 아마 저 PBR일 거예요. 네. 국내 증시가 이제 1배 수준에 도달했다. 네. 그때 배팅하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은 유독 그런 얘기가 없어요. 오로지 펀드 환매 물량 때문에 심리적 위축, 또 경계감,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 압박 이러면서 약간 비관론이 있거나 아니면 심리가 굉장히 위축돼가지고 투자에 나서기가 좀 망설여지는데 동시에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체감적으로 증시 자체가 굉장히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증시의 시황은 어떻게 보면 2000포인트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어서 살아있다고 보이는데 체감적으로는 거래량, 유통 지수가 적은 종목들은 음식료라든가 내수 소비자 쪽 이쪽은 계속 오르고는 있습니다만 실제로 대한민국의 유통 주식수가 많고 시가총액 비중이 큰 수출주나 경기 민감주들은 오히려 시장 대비해서 더 언더슈팅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포인트에서 여러분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포인트는 결국 펀더멘털, 기업의 가치, 펀더멘털 저 PBR이라든가 또는 경기 부양의 의지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배팅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그런 시점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새 정부의 추가 경정 예상 편성이 예정이 돼 있고 그리고 금통위도 예정이 돼 있는데 금리 인하 쪽으로 예정이 돼 있어 예상을 많이 좀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된 거는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예정이 좀 저도 됐으면 좋겠어요. 확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금리 인하 여부가 이제 결국에 금통위도 정부에서 발표하는 경기 부양의 효과를 좀 더 극대화시키려면 현재에서 아마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라는 예상이 되고 있는데 결국 그 다음 주에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시장에서 뭐 나타난다면 결국 확정이 더 발표가 된다면 긍정적인 호재에서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앵커님 얘기하셨다시피 결국에 이것이 지금 선반영되는 모습이 아니었는데 아직 제대로 반영이 되고 있지 않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금리 인하는 아직 발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는데 그에 따른 어떤 시장 참여자들에 대한 어떤 그 수급의 동향은 나타나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흐름이 이제 그 발표된 직후에 어떤 투자자들의 동향을 보시는 게 좋겠다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은 수급상에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옵션 포지션을 잠깐 화면을 잘 보면서 보시죠. 네. 다음 주에 만기가 있습니다. 이제 옵션 만기일이 있는데요. 결국 지금 옵션 만기일에 지난주 금요일까지 보면은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은 하방으로 많이 배팅을 해놓은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시면 어제랑 어저께 양 이틀간의 개인 투자자들이 하방의 배팅에 손절로 마무리를 해놓고 외국인들은 255라는 자리, 255가 코스피 200이니까 결국 지금 직전 저점 1946포인트는 결국 하방 급락의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상승의 돌파를
다음 주 목요일까지 뭐 2050포인트, 2070포인트까지 강한 돌파에 따른 부분은 아직까지는 확실하거나 유력하게 볼 수는 없겠습니다. 희박하게 봐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음 주 목요일날까지는 어쨌든 단기간에 직전 저점 1946포인트를 급락시키면서 시장을 무너뜨리는 어떤 포인트가 아니라 하방은 경직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서서히 지수는 계속해서 2000포인트 등락하면서 살아 올라올 수 있는 기대감이 더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책 공조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고 이 수급적으로나 차트상으로나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을 좀 더 바라보자라는 그 관점이신데요. 어떻게 전략 세워봐야 될지 보겠습니다. 세 남자의 실전 트레이딩 전략입니다. 하승훈 전문가 오늘 코스피 업, 코스닥 업을 예상했습니다. 종목 장세 지속이 될 것이다 라는 관점이고요. 강한 중소형주 중심으로 눌림 몫이 매수 전략을 세워보자라는 의견입니다. 박수현 전문가 코스피 업, 코스닥 업을 예상했습니다. 코스닥 휴대폰 부품주, 바이오와 제약주 중심으로 매매 전략 세워보자라는 의견입니다. 최수창 전문가 코스피 업, 코스닥 업을 예상했습니다. 경기민감주, 저PBR 종목에 대해서 매매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각 전문가의 의견을 봤는데 세 전문가가 똑같이 코스피, 코스닥 모두 업을 외치셨어요. 그만큼 오늘 시장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데요. 설명을 해주세요. 네, 제가 아마 이틀간에는 코스피는 다운을 얘기하고 코스닥만 업을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오늘은 같은 업을 얘기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장중에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STS 그룹 얘기 나왔고요. 북한 핵 지정학적 리스크 얘기 나오고요. 전반적으로 어제 다운을 많이 됐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밑에 그 자막의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저PBR 종목 매매가 아니라 저PBR 종목 투자 기회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트레이딩은 그 위에 전문가님들 얘기하셨듯이 결국 종목별 장세, 개별주 장세, 그러니까 코스닥의 종목군들은 여전히 트레이딩 매매, 사고팔고의 구간에서 손쉽게 단기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PBR 종목이라면 그 코스피의 대형 우량주들, 소위 말하면 뭐 IT도 뭐 삼성테크이라든가 또는 LG 이노텍, LG 디스플레이 등 IT, 또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도 오른 게 아니거든요. 다만 빠지지 않았을 뿐이지. 그리고 화학주, 철강주, 항공주도 마찬가지지만 저 PBR 종목군들을 지금 사가지고 단기간에 수익 내는 매매는 안 돼요. 사실 저점을 지금 논하기엔 좀 어렵겠지만 거의 PBR 자체 보시면 바닥권에 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들을 투자의 기회로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투자라는 것은 기간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기회로 그들을 보시고, 그다음에 일정 부분은 또 계속 그 투자하기에는 또 지루하니까 사고팔고 하는 어떤 트레이딩 영역은 분명 코스닥의 IT 부품들 쪽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의 IT는 전성시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들이 단기간에 저점 대비해서 100% 이상 올라왔으나 또 일정 부분 기간 조정 거쳐졌기 때문에 그쪽의 종목군들의 트레이딩 영역은 여전히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주말에 삼성전자 잠정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어서 IT 부품주들도 많이 주목을 받지 않을까 싶네요. 코스피 업, 코스닥 업을 예상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지수는 어느 정도의 탄력적인 그런 반등을 좀 바라보시는 건가요? 어제 음봉을 한 번에 다 회복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상을 해보면 제가 어제 저점이 이번 주중 저점일 것이라고 예상을 좀 해봅니다. 그렇다면 어제 그 오후장에 외바닥의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선물 지수를 말씀드리면 263포인트가 바로 보인다. 어제 야간 선물로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아마 동시효과에 그 정도 출발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종합주가 지수를 말씀드리면 2001포인트, 2013포인트는 이번 주 어쨌든 회기가 되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빠른 그 어제 음봉을 빠르게 회복을 해줄 수 있는 기대감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돌파를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제 저점을 다지는 국면에서의 바운딩 성격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양봉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PBR주, 그렇다면 IT 부품주, 이 종목들 어떤 종목을 받을지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남자의 실전 트레이딩 종목입니다. 하승훈 전문가 잉크테크, 한국토지신탁, 삼성엔지니어링을 봤습니다. 박수영 전문가 대덕GDS, 플렉스컴, 옵트론텍을 제시했습니다. 최수창 전문가 LG이노텍, 화신, 대덕전자를 오늘 종목을 올렸습니다. 자, 이렇게 IT와 자동차 쪽으로 종목을 주셨어요. 이 종목들이 바로 저 PBR주인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완전한 저 PBR은 사실 소재업종 쪽이에요. 영업이익이라든가 업황 둔화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들 종목의 투자 기회도 맞고요. 또 하나는 지금
자동차 업종이라든가 IT 업종 같은 경우는 저 PBR 국면에도 있으면서 동시에 영업이익도 계속 개선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한 발 빠를 수 있다는 얘기겠죠. IT 내에서는 LG노텍을 좀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하이닉스도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최근에 갤럭시 S4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동시에 그동안 LG전자가 발표했던 스마트폰이 사실 기대에 항상 못 미쳤는데 이번에 발표된 옵티머스 G 프로 같은 경우는 국내 판매가 굉장히 빨랐어요. 네. 제가 지금 알기로는 정확히 50일 이내에 판매 대수 기록을 세웠는데 50만 대 이상을 세웠는데 그 빠른 포인트라는 건 결국에 LG전자에서의 스마트폰이 이번에 나온 것은 결국 전략적으로 어느 정도 또 성공 안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관련된 부품주 카메라 모듈과 PCB를 부품 공급하고 있는 LG이노텍에 관심이 있고요.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또 LED TV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흑자 구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나 하반기로 가면 이제 조명 시장 쪽에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좀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 어제 같은 경우 화신 업종 같은 경우는 화신 종목은 업종에 화신이라는 종목은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좋은 종목이라고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자동차 부품 내에서 그런 부분이 가장 돋보인다라는 거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결국 지금 바닥을 계속 다지고 있는 국면이다. 기술적으로도 이제 낮은 상황이고 영업이익이 올 2분기에 다시 좀 개선세가 보일 거고 판매량도 북미 시장과 브라질 시장에서 남미 시장에서도 개선세가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현대차나 자동차 부품주들은 관심 있게 보셔야 되겠다는 거고 IT 부품주에서는 이제 PCB 업종에서는 이제 바뀌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바뀐다는 게 과거에 PCB 하면 인터플렉스가 있었습니다만 인터플렉스는 좀 부진한 전망이고 오히려 이제 다른 PCB 업종들 삼성전자하고의 어떤 협력관계 더 끈끈하거나 이런 진짜 실적의 모멘텀이 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PCB 업종에서 전부 다 예전에 이름만 기억하고 잘 나갔던 주도 종목만 기억하지 마시고 좀 변화가 있다라는 거 PCB 업종 내에서 참고하시기 바라고 IT 부품주에서는 굉장히 많아요. 최근에 반도체도 얘기해 드릴 수 있겠고요. 또 삼성전자 스마트폰 관련된 갤럭시 부품주들은 여전히 긍정적인데 결국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적의 모멘텀이고 또 하나의 과매수 영역에 들어왔던 것이 일정 부분 조정받았다가 올라가는 거 이런 포인트니까 IT 부품주는 워낙 방대한 부분만 많기도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다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제가 대덕전자나 이라이콩 이라이콘 같은 경우 삼성전자에서 백라이트 유닛 공급이 1위이기 때문에 실적 모멘텀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라이콘을 추천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6종목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이 중에서 오늘 장 추천주 한 종목 골라주시죠. 네, 대덕전자입니다. 네. 이 대덕전자는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PCB 업종에서 주가가 가장 못 움직이고 답답하고 매물대도 많았던 어떤 기술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올해는 좀 실적이 가장 사상 최대치의 전망이 되는데 이슈는 바로 그거예요. 삼성전자 스마트폰 향해 들어가는 메인 기판을 공급하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그동안은 그 얘기 때문에 계속 주가를 들고 보유하셨던 분들이 주식 보유하셨던 분들이 좀 힘들었을 텐데 올해 한 가지 포인트는 지금 FC, CSP라는 시장에 진출하는 기대감입니다. 플리츠 칩 스케일 패키지인데 고부가치 제품이거든요. 이것이 올해 2분기나 하반기부터 공급이 된다면 외형 성장, 매출의 증가도 확대가 되고 영업이익도 극대화 되는데 올해 지금 증권사 리서치 나오면 가장 낮게 잡은 부분이 한 750억 정도 영업이익이 매출액이 한 8,400억 정도, 높게 잡은 곳 같은 경우는 한 9,200억에서 880억 정도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작년 대비해서라면 상당폭의 실적 매출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포인트에서 지금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어제 많이 올랐는데요. 네, 어제 많이 좀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제 보시면 2011년, 그러니까 작년 한 해 동안 주가 상승 모멘텀이 오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빠진 것도 아닌 그런 상황에서 움직였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술적으로 전고점 한 13,000원, 12,500원대 돌파가 과연 이루어질까라고 의문을 표시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작년에 그 쉬어갔던 관점에서의 거래량이나 수급에 외국인 기관들이 들어오는 모습으로 봐서는 돌파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어제 좀 올라왔다 하더라도 11,400원의 적극적인 오늘 어제 종가 대비에 눌러주면은 적극적인 매수 포인트 잡아보도록 하고 그다음 중요한 것은 2월 달이죠. 2월 달에 3월 달이죠. 3월 달에 최저점이 1,600원인데 그 자리가 이탈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1,500원 이탈하면은 손절로 보고 1,500원 이탈 전에는 11,400원이든 300원, 200원이든 어제 종가 이하로 눌릴 때마다는 매수 포인트로 잡겠습니다.
동시에 목표 가격 같은 경우를 좀 높게 잡았습니다. 전고점이 돌파가 이루어지면서는 16,500원대까지의 중기적인 목표가가 나온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의 추천주는 대덕전자인데요. 목표 주가 16,500원, 손절 가격 1,500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최시장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